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란에서 폭동의 물결이 다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을 기점으로 믿기 어려울 만큼 두껍던 정전과 정보 봉쇄의 벽이 깨졌습니다. 정권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테헤란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떼지어 일어나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현장의 긴장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 논란이 될 겁니다. 유튜브가 이걸 밀어주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진실을 드러낼 겁니다. 이런 논쟁적 주제는 보통 알고리즘에 의해 조용히 눌려버리지만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알고리즘을 억지로 움직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정권이 되풀이하던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통제되고 있다는 내러티브는 아얀데르 은행과 세무 당국 건물들이 불길에 휩싸인 영상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불타는 건 은행만이 아닙니다. 정권에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지던 아이언 피스트 바시즈 본부가 시민들에게 돌파당했고 불이 붙었고 수감자들이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확보해 1월 18일 아침 기준으로 검증한 영상은 봉쇄 뒤편에서 벌어진 폭력의 규모를 드러냅니다. 특히 테헤란의 전략적 지점들에서 촬영된 파노라마 영상은 도시 여러 곳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동시에 치솟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것이 우발적 소요가 아니라 조율된 행동 계획임을 시사합니다. 그 연기는 아무 데서나 불탄 쓰레기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표적을 염두에 두고 불이 붙은 콘크리트 구조물들에서 나온 연기입니다. 유출된 이미지들은 테헤란의 거리가 이제 내전지대로 변했고 정권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제가 제시하는 자료는 어느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정치적 위기의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핵심은 표적의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과 미래를 훔쳐간 제도들을 향해 되돌릴 수 없는 붕괴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1월 18일 밤 시위의 형태는 바뀌었습니다. 검증된 반대 진영 영상에 따르면 테헤란의 한 본부가 시민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카르미네트의 계엄령으로 거리로 풀려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장 세력은 시민들의 분노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무엇보다도 내부의 정치범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르민에게 개인적 패배입니다. 그가 국가의 최대 희망이라 불렀던 구조가 무너진 것입니다. 1979년 이후 정권을 떠받쳐온 공포의 순환이 깨진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바시즈 본부의 함락이 왜 정권이 패닉에 빠졌는지를 설명합니다. 1월 17일에서 1월 18일로 넘어가는 그 밤은 정권 충성파가 바시즈 세력에 대해 벌인 전략적 파괴 작전일 뿐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국가의 금융 행정 요새를 정면으로 공격한 밤이기도 했습니다. 아얀데르 은행과 세무 행정 건물들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시위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아얀데르 은행은 이란에서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의 눈에 정권 엘리트의 자금 이동과 부패의 상징입니다. 밤에 이동 중인 차량에서 촬영된 영상은 은행 건물의 1층에서 시작된 거대한 불길이 상층부로 번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위가 평화적 경계를 넘어 전략적 기반 시설 전쟁으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입니다. 금융문헌에서 말하는 대규모 인출 사태가 이제는 은행이라는 물리적 시설 자체의 파괴로 변한 지점입니다. 체제 안의 돈이 이미 정권에 의해 훔쳐졌거나 증발했다는 인식이 퍼지자 대중은 부채 기록과 시스템의 기억을 지우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합니다. 세무행정 건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높은 곳에서 촬영된 영상은
지붕과 창문에서 불길이 터져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며 국가의 세입 원천이 직접 표적이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세무서의 방화는 국가 권력이 수행하는 가장 근본 기능, 즉 조세 징수 능력과 정당성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한편 이란에서는 국영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설들도 불탔습니다. 시위대는 이스파한 주 중심부의 국영 방송 건물로 들어갔고 공유된 이미지에는 위성 안테나와 일부 통신 장비가 불길에 휩싸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는 시위대가 단지 정권에 항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운영 메커니즘을 마비시키는 질식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르다트 아바드 일대에서 정권 차량들이 불타고 거리 자체가 불덩이로 변하는 장면은 치안 세력 또한 현장을 잃어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정권이 장갑 차량도 지키지 못하는데 정부 건물을 지키는 일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더 어두운 변수가 등장하며 현장의 힘의 균형을 바꿉니다. 외국 민병대입니다. 이란 정권이 자국 경찰과 바시즈 세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심각한 징후가 있습니다. 현장 보고와 OSINT는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아프가니스탄 출신 파테미윤, 파키스탄 출신 자이나비윤 여단이 이란 내부로 투입되었다고 확인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정권의 내부 치안 제공 실패로 평가합니다. 국가가 맞을 수 있는 가장 무력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공유하지 않는 외국 용병을 동원해 자국민을 상대하는 것, 이보다 더 노골적인 불안의 자백이 있을까요? 정권은 봉기를 진압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점령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존재는 충돌의 강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분노를 민족적 반사신경과 결합된 전면 저항으로 바꿉니다. 기술적으로 말해 정권의 봉쇄 조치는 정보 흐름을 끊기는커녕 오히려 정보 공백을 추측과 공포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이미지들이 진실의 베일을 들어올렸습니다. 계엄령, 인터넷 차단, 외국 민병대 투입은 정권이 통상적 억압수단을 모두 소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테헤란 거리에서 타오르는 건물 하나하나, 외쳐지는 구호 하나하나, 기록된 이미지 하나하나가 이 도구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특히 밤 영상에서는 시민들이 레이저, 폭죽, 자가 제작 폭발물로 경찰에 대응해 치안 세력을 후퇴시키는 순간들이 포착됩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서 전술적 우위가 시위대 쪽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분석은 폭력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관점에서 현장의 전술 변화와 붕괴를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멈춰버린 하나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이 전술적 붕괴는 이란 사회와 정치 전반에 멈출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권 상층의 발표와 거리의 현실 사이의 간극은 지금까지 없던 수준으로 깊어졌습니다. 이란의 종교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최근 발언은 그 단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본부들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하메네이는 학살을 축제처럼 말하며 우리는 반란자들의 등을 꺾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메네이는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애도의 이유가 아니라 진압 성공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현장 자료는 그 수천이라는 표현을 훨씬 넘어서는 민간인 피해를 가리키며 2만 5천 명이 넘는 사상자를 말합니다. 이 수치는 독립인권단체들의 보고에 근거한 것입니다. 테헤란의 수석검사 알리 살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고를 헛소리라 일축하며 처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수대로는 바시즈 본부를 돌파하고 죄수들을 풀어준 사람들을 겁줄 수 없습니다. 법체계는 이미 억지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자기 국민의 피 위에 승리 서사를 쓰려드는 행위는 정권 정당성 위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분노를 달래기는커녕 이 수사는 불길의 휘발유를 붓고 있습니다. 사상자 규모를 축소하고 죽음을 정당화하는 순간 정권은 아버지 같은 국가라는 환상을 스스로의 손으로 찢어버립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앞에 국가를 보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기계,
점령자처럼 행동하는 장치를 봅니다. 알리살리의 발언은 공포의 제국을 유지하려는 시도의 일부입니다. 그는 트럼프가 800건의 처형을 멈추라고 요구한 것을 외교적 규범을 넘어선 거친 어조로 헛소리라고 부르고 사법부는 빠르고 단호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발언은 정권이 물러서지 않고 압박을 강화하며 충격요법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며 계속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냅니다. 그러나 역사는 혁명 과정에서의 교수대가 공포가 아니라 순교 동기를 먹여 살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권이 법적 절차라고 부르는 것들이 시민들의 눈에는 정치적 살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심리적 붕괴는 테헤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권의 이념적 성체로 여겨지는 콤과 마슈아드 같은 지역에서 나온 이미지들은 봉기가 풀뿌리로 번졌음을 증명합니다. 마슈하드의 군중이 샤만세를 외치며 팔라비 왕조를 소환하는 장면은 45년에 걸친 정권의 이념적 헤게모니가 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종교 중심지에서조차 성직자들을 향한 분노의 구호가 울려 퍼진다는 사실은 정권이 자기 기반마저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호들은 혐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 정책에 대한 분노가 급진적 언어로 폭발한 표현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불이 꺼진 도시의 옥상으로 올라 서로를 부르며 레자 팔라비 왕자의 호소에 호응합니다. 공포의 벽이 뚫리는 순간입니다. 정권이 통행금지를 선포했는데도 수백만이 이를 거부하고 거리를 채운다면 그 통금은 종이 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정권은 내부 붕괴를 외부 위협으로 균형 잡으려 하지만 경제 현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 건물이 불탄다는 것은 국가의 현금 흐름이 물리적으로 끊겼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불탄다는 것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0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지 못하고 은행 시스템을 돌리지 못하면 치안 세력의 급여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가장 의존하는 충성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검은 옷을 입은 군중이 우리는 시신 가방을 받을 준비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는 장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유에 대한 욕망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이런 급진적 구호는 사회의 분열과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즉 사람들의 결의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드러냅니다. 정권은 자기 메아리의 방 안에서 승리와 축하의 수사로 떠들지만 거리의 현실은 그 수사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이 파문은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이란 사회 구조가 다시 빚어지는 고통스러운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불길이 타오르는 사이 국경 밖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모이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혼란은 단지 지역적 위기가 아니라 중동 체스판에서 세계 강대국들이 기다려온 결정적 약점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내부 저항이 소진되는 이 순간을 전략적 체크메이트로 바꾸기 위해 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 사이의 교류는 단순한 협의 이상의 대형 작전을 위한 조율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 언론과 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미국을 설득해 이란에 대한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미루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핵 인프라와 지휘 통제 거점을 노리는 훨씬 더 포괄적인 최종 타격에 필요한 군사적 증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미 국방부 안팎에서 흘러나온 정보는 준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말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자산 배치는 계속되고 있으며 대통령은 앞으로 2주에서 3주 안에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계획을 승인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부 봉기가 정권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치안 병력을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의 재등장은 미국이 공중 전력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해안까지 깊숙이 타격할 능력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가장 구체적 신호입니다. 이 함정이 이란 해안에 대한 봉쇄와 공습작전의 부유식 지휘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테헤란의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은 생존을 위해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지역 혼란 카드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의 모든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정당한 목표로 간주해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타면 다 같이 타자라는 오래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은 이미 약화되어 있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역량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어 체계 앞에서 시험대에 올라왔습니다. 이 위협은 내부 붕괴를 멈추기 위해 외부 전쟁을 일으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이란 시민들은 더 이상 외부의 적이라는 수사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 개입을 정권 종말을 앞당기는 촉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팔라비 요인과 국제사회의 태도 역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레자 팔라비 왕자가 학살을 규탄하며 내놓은 감정적 연설과 지지 메시지는 해외 디아스포라와 국내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은 이란 시민들의 저항을 군사작전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을 해방하라는 구호가 가능한 군사 개입의 주요 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란 정권은 두 불길 사이에 갇혔습니다. 아래에서는 자기 국민이 붙인 불, 위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준비한 미사일 폭풍입니다. 이 공경은 정권의 기동 공간을 0으로 만들고 지역을 피할 수 없는 파괴적 시나리오로 끌고 갑니다. 체스판에서는 이미 수가 진행되었고 정권에 대한 체크메이트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테헤란의 봉쇄 조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권은 전기만 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미래까지 꺼버렸습니다. 은행과 정부 건물을 삼킨 불길은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이란 국민은 공포의 문턱을 넘어섰고 정권의 정당성은 완전히 지워졌다고 말입니다. 하메네이의 축하망상과 총검찰의 처형 협박은 다가오는 끝을 멈추지 못하는 허망한 몸부림입니다. 현장의 현실은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전쟁실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썩어가며 자기 국민과 전쟁하는 정권은 외부에서 조직된 쿠데타의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멀리 떨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부당한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침공을 특별하다고 포장하고 폭격을 안정이라고 우기고 참사를 성과로 판매하려는 그 말장난 말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쪽은 늘 지도 위에서 문장을 고치고 살아남는 쪽은 늘 거리에서 폐허를 읽습니다. 이름만 바꾼 선전이 현실을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거짓말의 문장으로는 연기 냄새를 지울 수 없고 승리담으로는 잿더미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부당함이 계속되는 한 어떤 권력도 결국 자기 말의 무게에 눌려 무너질 뿐입니다. 그 밤 꺼진 불빛은 사실 이란의 새로운 새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정권은 오늘 거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라는 생각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테헤란에는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고 조준경 안에 들어온 정권에게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전한 항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전쟁은 이제 정권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